207쪽.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문제 207쪽. 자, 뭐를 묻는 지문이에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잖아요. 얼마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차입금. 이게 채무죠? 얼마? 1억. 1억을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차입금 1억이 채무예요. 그럼 평가액은 얼마야? 5억. 그럼 5억. 빼기 취득가액이 얼마야? 8천. 그럼 전체 양도차익은 4억 2천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알아들었나요? 이 5억에다가 취득가액 8천 빼죠. 그럼 전체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러면 양도세는 채무만 양도잖아. 그럼 5억 중에 얼마예요? 1억. 5억 중에 1억만 안분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곱하기 5억 중에 1억만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1억. 5분의 1. 알아들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0%. 그럼 1억. 20%잖아. 1억 6천. 그럼 20%. 2는 4, 2, 4는 8. 얼마? 8천. 400? 자, 20%니까 1600이죠? 그럼 여기는 8400. 그럼 뭐를 물어봐? 이거는 양도가액이죠? 부담부 증여? 이게 취득가액이죠? 이게 양도차익이죠? 그럼 뭐를 물어봐? 셋 중에 취득가액. 그럼 얼마? 1600. 이런 거 외출제예요. 점수 주려고. 근데 문제 읽는 순간 뭐를 그렇게 읽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그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얼마를 답해야 돼? 1억.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1억 6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얼마? 8,400.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게 돼 있죠? 또는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다고요. 위에가 뭐라고요? 양도가액. 가운데가 뭐라고요? 취득가액. 세 번째가 뭐라고요? 양도차익. 자, 넘어가죠. 자, 208쪽. 208쪽. 자, 6번.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당했네. 경락. 그럼 경매당하면 경락대금 받죠? 그럼 경락대금 받으니까 뭐다?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대가를 받진 않았어. 경락대금으로 빚잔치 해야죠? 그럼 빚잔치 하면 내 채무가 감소되잖아. 내 채무가 줄어드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내 부동산이 경매당해서요. 그럼 그 돈으로 빚잔치 해야죠?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7번도 똑같아. 1번 공경매. 공경매로 내 부동산이 넘어가죠? 경매 절차. 그럼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경락대금으로 빚잔치 하잖아요? 그럼 나는 채무가 감소돼요. 강제든 임의든. 그래서 공경매는 뭘로 본다? 양도에 해당한다. 그 뜻이에요. 좌우간 내 부채가 줄어들면 양도로 보는 거예요. 이유는 내 자산이 늘어나니까 순재산이. 자, 수용. 자, 수용도 뭐를 받으니까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수용도 양도예요. 보상금을 받으니까 보상을 받는 것. 보상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자, 지금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칠판 봐요.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해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태대상. 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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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양도로 안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은 증여로 봐요. 증여. 유상 이전이 양도라고요.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 되면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지목과 지번이 바뀌어. 자, 이 땅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된다고요. 이 땅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돼요. 사업시행자에게 제공이 된다. 그래도 이렇게 네모난 땅이 생기죠? 그래서 갑돌이 땅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돼서 네모난 땅을 만들죠? 그래서 일부를 간보유료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 땅이 무슨 땅이야?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요. 그럼 뭐가 바뀌어? 지목과 지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주고 사업이 종료되면 네모난 땅을 받았다.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그래서 나왔잖아.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면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죠? 절반을 줬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보류지로 남겨두죠? 보류지, 충당된 땅도 양도가 아니다. 그럼 어떨 때 양도야? 팔아야 돼요.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1번, 2번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이 땅을 팔아야 양도라고요. 그래서 매각 시 양도로 본다. 그래서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로 안 봐요. 근데 환지 받는 과정에서 많이 받은 거를 뭐라 그래요? 증환지. 덜 받는 거를 뭐라? 감환지.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는 보상금을 받겠죠. 청산금을. 감환지는 덜 받은 만큼 청산금을 받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로 안 봐요. 환지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뭐다? 땅을 처분받은 거라고요. 네모난 땅을. 자, 그 다음 지적 경계선을 변경합니다. 지적이 잘못됐어. 지적을 똑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변경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것도 이것도 뭐다? 지적을 바로 잡는 거니까 양도로 안 본다. 교환입니다. 내 땅이 공부상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죠?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어떤 교환?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지적을 바로잡기 위한 금으로 양도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양도담보예요. 자, 양도담보 나왔죠? 자, 이거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안 보고 뭘로 본다? 담보로. 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될 때는 양도로 본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양도담보가 뭐예요? 자, 10억을 빌려줍니다. 갑이 채권자죠? 을이 뭐다?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예요. 그럼 을은 갑에게 10억을 갚아야 하잖아요. 돈을 못 갚아. 근데 이거 돈 빌려오면서 을이 뭐를 제공한 거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라고요. 이게 양도담보예요.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이 뜻은 뭐다? 을이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려요. 갑이.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할 때는 이전시킬 때는 담보로 본다. 찾아올 거니까. 근데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빚을 못 갚아 이 녀석이. 빚을 못 갚는 거를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으로 뺏어가 버리죠? 변제에 충당됐다. 그럼 변제에 충당되면 내 채무가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즉 채권자는 담보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가 실행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결국은
대물변제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요.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하면 채무가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뭘로 본다? 대물변제.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왔네. 양도담보 나왔잖아요. 자, 208페이지 1번.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에 4번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하라 이거지. 자, 그래서 즉 등기 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담보 이전이에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안 본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라. 기역, 니은, 디귿. 당사자 간의 밑줄고 채무변제 담보. 그건 담보다 이거지.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 니은. 그러다 양도담보의 특징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합니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디귿.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얼마고 변제기간은 몇 년이고 이런 거를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결국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는 거예요. 담보로. 자, 2번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유비하거나 밑줄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된 재산을 밑줄고 변제에 충당됐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그럼 채무가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항상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므로 양도로 보는 거예요. 즉 양도담보는 뭐다? 빚을 못 갚았잖아. 그럼 돈 대신에 뭘로 갚는 거야?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자, 오른쪽 환지처분 나왔네.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거는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에 따라 환지 처분 받았잖아. 권리 면적만큼. 그럼 환지 처분 받으면 뒤에 따라다니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지목. 지번이 변경되죠. 당연히. 그리고 보류지 충당.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나왔네. 자, 토지에 밑줄고 경계변경. 경계변경. 지적이 잘못됐어요.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교환나는 경우는 이거는 지적을 바로잡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라고요. 그냥 교환은 양도로 봐요. 지적 경계를 위한 변경은 양도로 안 본다고요. 법에 의해서 지적을 교환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봐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나와 있다. 자, 여기 봐요. 공유물의 단순분할. 5대5 단순분할 재분할은 양도로 안 봐요. 자, 칠판 봐요. 이렇게 공유물이야. 공유로 취득했다고요. 그럼 자기 거를 5대5로 분할하는 거야. 5대5로 이거를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이죠? 단순 분할은 양도로 안 본다고요. 5대5니까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4대6으로 잘랐어. 그럼 지분 변동이 몇 프로? 10%. 그래서 지분 변동이 있는 거 10%는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책이 그 얘기예요. 4번 공유물의 분할. 1번. 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 밑줄 긋고 5대5. 단순 분할은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5대5. 양도가 아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니은도 똑같은 거야. 지문만 길어.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경 없이. 포인트. 5대5란 얘기야. 지분 변경 없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단순히 재분할. 단순히 재분할. 5대5란 뜻이에요. 양도로 안 본다고요. 그럼 어릴 때는 양도로 본다고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봐요. 오른쪽 참고. 오른쪽 참고. 네 번째 줄 지분이 변경. 변경되면 양도라고요. 그럼 4대6으로 자르면 10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낼까요? 지분 변동이 일어났잖아.
양도세는 이게 갑이고 을이라면 지분 변동은 양도세를 누가 내요? 갑이 낸다, 을이 낸다. 갑이 낸다, 을이 낸다. 이 을이죠. 을은 뭐다? 양도세 10%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여기를 10% 증가되는 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항상 양도세는 이전시킴으로 감소, 작아내는 거예요. 감소자가 낸다고요. 증가자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10%요. 감소된 자가 양도세를 내야죠. 10% 빨아먹었다 이거지. 그럼 60%자는 10% 취득했지? 취득세를 낸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혼, 재산이전 나왔잖아요. 이혼. 자, 이혼. 자, 밑에 딱 이거 별 붙여. 박스. 이혼. 자, 이혼했다. 재산 분할. 유의자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유의자료는 대물변제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줬다. 그럼 유의자료란 부채가 감소됐죠? 양도로 본다. 자, 나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예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갔으므로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도 유의자료와 재산 분할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혼할 때는 뭐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예? 응? 재산 분할 가는 게 유리하죠. 유의자료로 가면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최대 법원 판결이. 재산 분할은 5대5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도 요즘 신세대들은 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210페이지 신탁해지. 자, 양도로 보는 경우 나왔잖아요. 210페이지 꼭대기. 자, 꼭대기. 양도로 보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소유 지분이 뭐다?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봐요. 누가 내는 거야? 감소된 자, 감소.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는 증여로 바뀌어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가 양도라고요. 두 번째 줄 없는 경우는 공짜로 줬다. 증여로 바뀝니다.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신탁해지. 신탁해지 나와 있어요. 자, 맡겼던 게 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소유권하는.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신탁해지. 그다음 신탁해지는 소유권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거기까지 여기 두 번째 줄까지만 기본 강의예요. 신탁해지는 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넘어가잖아요.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이전. 가족 간의 이전은 역시 대가가 없다.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어요.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된다. 가족 간의 이전. 가족 간의 이전은 몰라.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이에요. 그러나 받는 자가 돈 주고 샀다.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양도로 본다. 입증하면 그래도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한다. 그럼 추정이란 뜻은 뭐다? 증여세 내란 뜻이죠? 그러나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잖아요. 배우자가 직계 또는 특수관계 이전의 경우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게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딱 비출고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가족 간의 거래도 이러한 거래는 입증됐으므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기역, 가족 간의 어디를 통해서 취득했어? 경매로 취득했어요. 경매로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유상이전,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 니은은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가족이 취득했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 공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식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취득할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대가가 양도로 본다고요. 그럼 미음,
대가를 지급하고 어쩌고저쩌고 증명됐잖아. 명백히 인정될 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기업 A 권리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밑줄고 서로 교환. 그래도 교환은 양도예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 교환은 양도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알 필요 없음. 그래도 중요한 거는 6번에 가족 간의 이전은 뭘로 본다? 증여 추정.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되는 거래. 입증되는 거래 기업부터 C까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무효. 자, 무효가 나왔네요. 무효. 무효 나왔잖아. 자, 무효도 뭐에 무효가 되는 거야? 법에 의해서 판시,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거래가 아니죠?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그럼 무효랑 같이 가는 게 뭐다? 신탁해지예요. 신탁해지도 소유권 환원, 무효도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라고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칠판 한번 보라고요. 자, 무상은 양도가 아니죠? 그 다음 환지처분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 양도다?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그리고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으니까 양도로 봐요.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도 양도가 아니죠. 그리고 양도 담보는 빚 갚을 돈만큼은 담보로 봐요. 근데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할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로 봐요. 왜 양도로 봐? 부채가 감소되니까.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요.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단순 재무날은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동 시. 감소된 자, 증가된 자. 감소된 자가 양도예요. 증가된 자는 취득이고. 자, 그 다음 포인트가 뭐다? 무효. 신탁해지는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단 체계는 없지만 적법하게 왔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주죠. 적법은 계속 양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아서 적법하게 잔금이 끝났죠? 또 내가 다시 갖고 오면 계속 양도라고요. 그래서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적법은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봐요. 그 다음 재산보다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9번 본인 소유 재산을 공경매로. 포인트가 뭐다? 자기가 재취득했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그냥 공경매는 양도잖아. 경락대금 갖고 빚잔치 하죠? 그럼 내 부동산이 공경매 당하면 채무가 감소되죠? 그냥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경매인데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은행이 있어요. 소유 부동산이라고요. 담보를 제공하고 을이 10억을 빌려와.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이 10억을 빌려와요. 즉 보증선거야 갑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그럼 은행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부동산은 누구 거야? 갑 거요. 담보대출이죠? 누가 대출받았어요? 을이. 그럼 원금 10억과 이자를 갚아야죠? 네? 근데 도망가. 없어졌다고? 그럼 은행은 어떤 행동에? 갑소유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해. 경매 신청을 합니다. 10억을 받기 위해서. 그럼 갑은 졸지에 부동산이 없어지게 됐죠?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없다? 이게 주채무자야. 이게 을이. 그럼 갑은 주채무자가 아니죠?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 결국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무슨 담보라 그래요? 물상담보.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공경매는 양도다. 그러나 어떤 용어가 나오면 자기가 재취득하면 내 것을 내가 찾아왔을 뿐이에요. 양도를 안 본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제 문제 211쪽 한번 풀어봐요. 211쪽.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즉 양도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자, 기억은 뭐다?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잖아. 환지 처분, 양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은 토지 상환 채권. 이거 취득 권리잖아. 그럼 과세 대상 2다. 5. 과세 대상 2잖아요.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그 다음 이혼. 위자료다, 제3분할이다. 제3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X.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현물 출자는 뭐다? 양도다. O. 주식을 받았으니까 양도예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업자가 팔았잖아. 업자가 팔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이야. 뭐를 팔았어요? 주택을 신축해서 다가구 주택을 팔았어요. 업자가. 그럼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 거야. 업자는 뭐다?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누가 팔았다? 건설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아닌 것.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마지막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배웁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할까요? 칠판 봐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원칙이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 시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고요. 보유기간.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거주란 단어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는 딱 하나로 따져. 주민등록표로. 전입일에서부터 뭘로 따진다?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은 이렇게 따져. 그러나 보유기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를 배운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안 배워. 주민등록표로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그래서 보유기간을 물어보는지 거주기간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만 알면 되죠.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거래가 뭐야? 매매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등을 얘기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칠판 봐요.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계약금 주고 계약일, 중도금 주고 잔금 끝나고 대금 청산이 끝나죠? 잔금 끝나고 등기 접수해서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잔금 청산일이 이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일 양도할 때는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단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등기가 느리죠? 그럼 이날이고. 그럼 등기가 빠를 수도 있잖아? 선등기 했을 때는 뭘로 간다? 등기일로 따진다. 그래도 결국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을 뭐라 그래요? 잔금 청산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이 잔금 청산일이에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으로 따져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왜? 속이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래서 책에 적으라고요. 취득일과 양도 시기는 밑줄 그어 사실상 나왔네. 사실상 잔금 청산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실질 주고받은 날 사실상만 씁니다. 됐나요? 자, 이 경우 자산이 이득이면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밑줄 그어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럴 때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본다. 포인트는 뭐다? 제외.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원칙은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이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요. 10억.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이 나왔어. 양도가액이 10억.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이 나왔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럼 양도가액 따질 때와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 조심해야 돼요. 양도 시기가 언제다?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그래서 오늘 며칠이에요? 2월 14일 날 양도세를 주고받기로 했어요. 잔금 청산일이 2월 14일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잔금 청산일이 2월 14일이다. 그럼 양도 시기는 원체 언제야? 2월 14일.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이에요. 이게 원칙으로 가잖아요. 근데 양도세 2억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약정했어. 원래 잔금 주고받은 날은 2월 14일이야. 한 달 뒤에 주겠대. 3월 14일이야. 이렇게. 원래는 2월 14일이 양도일이에요. 근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양도 얼마 주기로 했죠? 양도일은 얼마야? 그래서 양도일은 3월 14일 날 주기로 했다고요. 양도세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정상이잖아. 포인트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2억을 약정했다고요. 약정했어. 그럼 양도가액 따질 때는 얼마가 된다? 12억이 됩니다. 2억을 포함해요. 포함한다고요. 그러나 양도 시기 따질 때 3월 14일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해서 그냥 2월 14일로 갑니다.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2억을 포함해요. 포함해서 양도가액은 얼마로 간다? 12억으로 갑니다. 10억에 팔았잖아요. 뭐다? 양수자가 2억을 부담해라고 했잖아. 그럼 얼마에 판 거야? 12억에 판 거라고요. 그 다음 잔금 받는 날은 2월 14일이죠? 근데 양수자가 언제 주기로 했어? 3월 14일. 그래서 3월 14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요. 그냥 2월 14일이에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양도 시기는 2월 14일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포함하면 한 달 늦어지죠? 빨리 거두려고 제외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왜 2억을 포함해? 많이 거두려고.
많이 거들려고.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2억은 포함합니다. 양수자가 받은 날짜는 제외한다. 왜 포함해? 많이 거들려고. 왜 제외해? 빨리 거들려고. 그래서 이 지문은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본다. 10억을 청산하면 양도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본다? 양도일을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양도시기. 그 제외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뭐에서 제외한다?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10억을 청산하면 10억을 언제 청산해? 2월 14일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어지럽잖아요. 여기 봐요. 양도 시기 따질 때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는 제외한다. 이유는 빨리 거두려고.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시험은 네 글자가 나와요. 네 글자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어지럽게.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양도 시기를 묻는 지문이에요. 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야? 10억. 그럼 언제 잔금 주고받기로? 2월 14일이라고요. 3월 14일을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등록 접수일로 따진다. 이쪽을 봐요. 등기 등록 접수일. 불분명하니까.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명의계사일로 따진다.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명의계사일로 따진다. 그 다음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빠르죠? 전에 등기가 하면 뒤에 게 등기 접수일이다.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전자가 들어가면 전에. 불분명할 때도 등기 접수일. 전에 등기를 하면 빠른 날이 등기일이죠? 등기 접수일.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답 보지 말고. 이거 맞출 수 있으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답 보지 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양도세는 원칙이 뭐예요?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니까. 그럼 대금 청산일이잖아. 그럼 있으면 그게 답이고. 근데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져? 등기 접수일. 그럼 답이 6월 20일.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니까. 사실상. 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어떤 날이에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한 날이에요. 금융거래를 한 날. 왜? 우리가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받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으니까 날짜를 늘릴 수 있어요. 계약상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어떤 날이야? 믿을 수 있는 날. 금융거래를 한 날이라고요. 계좌이체 등을 한 날이에요. 그날만 믿어준다. 절대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늘려 비과세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준 날로 따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땅 팔았다. 여기 봐요.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예요?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됐어요? 그리고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 자,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팔았다. 팔았어요.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다시 상가를 팔았어. 취득일은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청산일. 사실상 계약상. 사실상 금융거래한 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읽어보면 끝나. 자, 기본서, 특수한 거래, 장기할부. 자, 여기서 장기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는 거를 양도세에서는 뭐다? 1년 이상 쓰는 거를 장기할부라 그래요. 오른쪽 나왔잖아요. 그죠? 1년 이상 쓰고 2회 이상 지급하기로 하고 장기할부다. 그럼 장기할부는 왜 만들었다?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밑줄 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빠른 날이다. 절대로 여기는 잔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사용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셋 중 빠른 날 양도세를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빨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약자가 뭐다? 소인사 중 빠른 날. 원래 중은 빨라요. 빨리 달려가서 장기 빼먹으라고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자, 여기 보세요. 계약서를 100년 썼다고요. 100년. 계약서를 100년 썼어요. 그럼 원칙은 잔금이 끝나야 양도세를 거둘 수 있겠죠? 100년 썼어. 그럼 양도세 죽고 계속 죽어야 돼. 양도세 못 걷어요. 그래서 장기한 할부란 법을 만들어서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죠.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죠.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래야 양도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땡이에요.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래서 출제는 하나를 빼고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오답이라고요.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다. 왜 나왔어? 항상 뭐 물어보려고? 취득일을 물어보려고 나왔잖아. 취득식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다.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허가를 받았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밑줄 그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원리가. 전에 뭐 했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거 봐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고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라고요. 그냥 읽어보고. 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는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미리 입주하잖아요. 왜 뭐 결정하려고 나왔다? 취득일.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항상 양도일은 뭐다?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똑하니까 안 써 있어.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어요. 양도일은 항상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에요. 읽어보면 돼. 상속 중이야.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그럼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절대로 계약일하면 안 돼요. 증여 받은 날. 계약일에 속지 말자. 계약일은 취득세에서 쓰는 지문입니다.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왜? 받아야 팔 수가 있으니까.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따져. 그러니까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의 취득일이에요.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 취득일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는. 오른쪽 나왔네. 자, 그 다음 미완성. 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럴 때 뭐다?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미완성 부동산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에 당첨됐다고요. 당첨됐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는데 이 아파트가 뭐다? 미완성이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미완성이 됐다. 나중에 완성되고 팔죠. 양도. 그럼 취득일은 잔금 지급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완성된 날. 즉 위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미완성은 대금 완납일을 쓰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완납이라면 안 된다고요. 잔금이 끝났잖아요.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럼 취득일은 일로 안 가고 완성돼야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은 공통 잔금 받은 날이고, 양도일은 항상 잔금 받은 날이야.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 자, 5번 별 딱 붙여. 환지처분. 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환지 시점에서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볼까요?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네모난 땅을 주죠. 이 땅 주고 이 땅을 받았다. 이게 무슨 땅이야? 환지 처분된 땅. 그래서 환지 처분된 땅을 이제 양도하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에요. 잔금 청산일이라고요. 그럼 취득일은 이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된다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환지 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과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환지 전에 1억짜리야. 환지 받으니까 땅값이 뛰어서 5억이 됐어. 그럼 10억이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뭐다? 1억 갖고 계산한다.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취득가액을 5억 갖고 하면 양도세가 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제공할 때 농지 주인이 속썩였어. 속썩였다고. 속썩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아먹을 때는 두고 보자. 옛날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자, 권리 면적만큼 받으면 1번으로 가는데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나오면 증가는 취득이에요. 감소는 양도다.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다음 날을 미칠 거예요. 다음 날. 시험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요.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 봐요. 1000제곱미터야. 근데 권리 면적이 500제곱미터야. 그럼 이럴 때는 전차가 들어가죠? 근데 400을 받거나 500을 받아야 되는데 600을 받아. 100이 이거는 감소가 됐고 100이 이거는 증가가 됐죠? 증환지 감환지. 그럼 100이 감소가 됐고 100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럼 100 감소된 거는 청산금을 받으니까 양도야. 양도일을 결정하고 600이잖아. 이거는 100을 더 받았지? 취득일을 결정한다. 이거는 청산금이니까 과거의 가격으로 청산하면 난리나.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1번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야 환지 전.
2번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환지청은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정리 잘해요. 1번, 2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214쪽. 점유. 장기 점유. 자, 민법 제 245조. 자, 남의 부동산을 10년 이상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점유하죠? 그럼 20년이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거를 팔았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밑줄 긋고.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 개시를 절대 등기일하면 안 돼요.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거지.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폭탄 매기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자, 무효 7번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무효. 판시.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항상 판 거예요. 이제 팔았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자, 칠판 봐요. 갑, 을 이전했어요. 이게 무효가 됐다고요. 그럼 소유권 환원이죠? 무효는 양도가 아니야. 환원된 거를 다시 양도해서. 그럼 양도일과 취득일 결정해야죠? 자, 5억에 팔았어. 이게 무효. 근데 받아가지고 10억에 팔았어. 그럼 1억에 취득하고 5억에 팔았죠, 예전에?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1억에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걸로 봐.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가요. 왜 5억으로 안 해? 5억으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왜 과거로 돌아가? 법조하지 말아라. 법조하지 말아라. 알아들었어요? 법에 의해서 환원받고 또 팔고 법원이 정신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간다. 됐죠? 자, 그 다음 08번. 자, 드디어 나왔다. 요거 하려고 그래서 08번 별 딱 붙여. 취득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어요. 1번. 나왔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죠. 이거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이야.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그럼 1호 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 밑줄 긋고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여기에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시험은 1호 자산만 나와요. 왜 취득시기 의제가 있을까요? 자, 옛날 거는 취득가액이 낮죠? 여기 봐. 62년도에 부동산을 2천만 원에 취득했어. 62년도에 부동산을 2천만 원 취득해다 계속 보유하다가 2022년도에 양도를 합니다. 이거 강남 땅이에요. 2천만 원. 이게 2만 평이야. 이때 2천만 원, 2만 평 주고 살 수 있어.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다가 강남 땅 이게 2조 원이야.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2조 원. 취득가액은 2천만 원. 절반이 양도세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취득가액이 낮고 이게 높으니까 그래도 취득시기 의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준다. 언제 취득한 걸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때 가격이 있어. 예를 들어 가격이 뭐야? 2천억이야. 이렇게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2천억에 취득해서 2조 원에 팔면은 2천만 원에 취득한 것보다 양도세가 줄어들었죠? 그럼 취득 시기는 왜 만들었어? 옛날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으므로 안 팔아.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취득 시기를 앞당겨 주는 거예요. 언제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숫자가 8485예요. 8485라고요. 부동산 사러 다닌 게 8장갑이에요. 84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여기에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항상 1호 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주식은 1년 뒤입니다.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자, 뭐만 알면 돼?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이 날이 어떤 날이야? 속일 수 없는 날. 금융거래를 한 날, 계좌이체 등을 한 날만 믿어줘요.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서?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시험은 뭐 물어볼 때?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해요?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왜? 많이 거두려고.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 양도일 물어볼 때 아이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금청산일. 길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길게 이렇게. 그 다음 불분명하거나 전해했을 때는 등기접수.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읽어보면 되잖아. 장기할부는 소인사중 빠른 날. 뭐 공익사업은 이런 게 있고 중빠른 날이야. 상속은 상속개시일. 근데 증여받으면 계약일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 증여받은 날로 가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만 하자고요, 요거. 다 했던 거예요. 자, 자가건설. 허가받았다. 취득일이 언제다? 허가받으면 사용승인서 경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미완성은 완성 또는 확정되는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가. 과거.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 전. 단 증가 감소가 나오면 다음 날.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 왜 과거로 돌아가? 시효 취득. 전. 거의 과거로 돌아가.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이거지. 과거로 돌아가잖아. 전.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잖아. 당초 취득일. 그죠? 시효 취득 부동산도 과거로 돌아가잖아.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는 거예요. 자, 취득시기 의제. 몇 호자산? 1호자산. 숫자가 뭐다? 8485. 1호자산이에요. 부동산 사러 다니는 게 8자, 8484.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